나 잘났소입니다. 예, 저희 언론노조의 15,000 조합원들은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기자들도 한번 모셨고 방송 기자 대 신문 기자도 한번 모셨고 PD도 모셨고 뭐 유튜브 쪽에서 활동하시는 조합원 PD도 모셨고 TV PD도 모셨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직군. 아, 참 다른 저희 사업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TBS의 교통 리포터 일을 하고 계신 장미영 이나라 조합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그 저희가 TBS가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그 예전에는 뭐 교통 방송으로 불릴 때는 TBS의 얼굴 하면 혹은 목소리 하면 저는 교통 리포터 그 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그죠? 진짜요? 예, 교통 상황을 전해주시고 그죠? 뭐 어디가 막힌다, 뭐 그런 이제 그 일들을 하시는 조합원들을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자기 소개 부탁 먼저 드릴까요? 이나라 조합원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TBS에서 교통과 교통 상황과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나라라고 합니다. 목소리부터 다르십니다. 목소리가 다르네요. 좋습니다. 장미영 조합원도 한번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TBS에서 교통 상황 그리고 재난 상황 등을 전해드리고 있는 장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역시 그 목소리가 가장 큰 자산인 조합원들답게 대단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이제 매 시간마다 사실은 이제 익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교통 상황을 전해주시는 걸 저는 이제 주 업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순한 일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게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장미영 조합원.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그 리포터가 직군이 교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기상 리포터 따로 그리고 교통 리포터 따로 또 뭐 공항, 철도, 고속버스,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리포터 직군이 되게 많았는데 그 분야가 되게 많았는데 TBS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포스트들이 저희는 거기를 이제 포스트라고 부르는데 포스트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저희 달랑 5명이서 한때는 저희가 30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30명이 넘는 리포터들이 함께 하다가 지금은 이제 5명이서 뭐 종합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통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교통은 이제 내비게이션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외에도 저희가 뭐 화재라든가 아니면 지진, 날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한테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좀 쉽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스트들이 사실은 세분화해서 있었고 그때는 사실 조합원께서도 2007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뭐 스마트폰이 되게 막 보급됐을 때도 아니라서 그렇죠. 라디오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운전자들이 주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점점 시대도 변하고 그렇죠. TBS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엄청나게 줄어서 30여 명이던 게 5분이서 지금은 다 종합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방송 시연 멘트 한번 이나라 조합원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너무 이제 딱 들으시면 시청자분들도 이거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몇 시? 지금 6시 26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강 한번 대강. 6시 27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상황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양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세요? 진짜 막히는 것 같아요. 진짜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실제로 운전하시죠? 네, 운전합니다. 교통 상황을 오래 전달하시면 실제로 운전할 때도 도움이 되나요? 이때쯤 좀 아실 것 같아요 상황을. 6시 되면 어디가 어떻고. 좀 많이 피해가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그리고 사고 약간 분위기가 지금 막힐 때가 아닌데 막히거나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사고다. 그래서 우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우회해서 보면은 정말 사고가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워낙 이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럽네요. 감각이
사실 그쵸. 내비게이션에서 막힌다고 떠도 왜 막히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운전자들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막히는 상황만 봐도 아 이건 사고다 아니면 뭐 원래 있었던 정체다 이런 거를 네.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신 조합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일을 하셔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달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군만의 고충과 애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뭐 이제 어떤 직업이나 다 예, 고충과 예. 애환은 사실 있죠. 그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TBS가 네. 약간 그 강박증 같은 게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 어떤 소식이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전달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항상 자리를 못 뜨는 거예요. 음. 바로 뭐 어디 사고 난 것 같다 하면 바로 전화가 와서 여기 왜 그래요? 뭐 저희한테 바로 물어보면 저희는 바로 CCTV를 찾아서 뭐 여기 예, 여기 지금 이래서 이래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제 자리를 못 비우고 네.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어. 밥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식사 시간이 이제 주어지지 않은 이제 이건 좀 네, 저희 네. 안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네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이게 업무 자체가 너무 실시간과 관련이 되다 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CCTV 말씀도 하셨는데 계속 이제 CCTV 화면을 이제 여러 개를 켜놓고 보시다가 어떤 상황이 났다고 하면 거기를 뭐 집중적으로 보셔서 바로 멘트를 쓰셔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지 아니 미리 준비되는 게 없을 테니까. 네, 맞아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거의 방송 시작 한 10분 전쯤부터 네. 조금씩 봐요. CCTV를 보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유지하고 계시는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네네.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 상황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 보고 날씨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요즘 날씨가 대강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다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CCTV는 몇몇 주요 CCTV는 항상 네. 켜놓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네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다. 그럼 다시 당겨서 보면은 뭔가 다른 일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매번 상황 한번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시간성이라는 게 되게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뭐 그 긴장감이 주는 뭐 기쁨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CCTV 상황을 보시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사이트를 보시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도 제대로 네, 시간을 못 그러니까 내시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비면 이제 그때 이제 얼른 밥을 먹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날씨가 진짜 이상한 건 맞죠? 네, 과거에 네, 네. 비해서. 예, 그런 것 확실히 같아요. 좀 이상 고온 현상이 확실히 있어요. 고온 현상이 그렇고 또 비도 이상하게 오고 많이 맞아요. 오고, 여름에. 예, 많이 오고 길게 오고.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예. 참 최근에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런 것들도 가장 이제 체감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긴박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전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네. 아침에 저는 이렇게 원고를 쓸 때 처음에 쓸 때는 요즘에 제가 명사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써놓는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써놨는데 네. 원래 강변북로를 했어야 되는데 올림픽대로라고 써놓고 네. 그대로 방송을 하다가 읽으면서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쳐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다가 네. 그래도 고쳐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듣는 분들은 네. 이거를 다른 잘못된 정보를 그쵸, 할 그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방송 버벅거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고 뭘 하시다가 헷갈려가지고 강변북로 대신에 올림픽대로 원고를 잘못 써놓는 원고를 경우가 간혹 잘못-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겠네요. 저는 네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일을 한 적이 이제 고속도로 포스트가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CCTV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면 예.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주목을 이렇게 예. 시켜요. 그러면은 그 사고 현장을 보는데 한 번은 되게 오래 전이었는데 자동차 이제 일반 승용차 사고였는데 엄마로 보이는 분이 막 되게 울부짖는 아이고. 약간 그런 그 모습이 상황이 CCTV 로. 주저앉아서 예, 그리고 옆에는 이제 흰 천으로 이렇게 아이고야.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관계자분이 이제 말해주기로는
이제 아이가 아마 벨트를 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는지 아마 그런 사고가 사고, 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만 해도 이제 카시트가 이제 보편화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네네네. 그 뒤로 항상 사고가 나면 음. 이제 차량들이 많이 구겨졌나 이제 그걸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는 구급차가 오나 안 오나, 아. 예, 그걸 보게 돼서 아 많이 쭈그러진 것 같지 않으면 아 다행이다. 뭐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 예,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를테면 뭐 저기 사고 현장을 보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뭐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네. 이 교통 상황을 항상 보고 계셔야 되는 리포터 분들도 정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도 그거를 뭐 이제 보게 되시니까. 네, 아무래도 상황을 파악하려면 네네네. 보니까 사진처럼 그 장면이 좀 남아 있어요. CCTV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네, 네, 그러기도 해요. 그렇군요. 가끔, 네, 아.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가볍게 풀어보자면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막 막히고 사고가 나고 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원활하면 별로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원활하시면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세요? 사실은 원활할 경우에는 보통 작업 구간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작업 구간. 네, 그다음에 아. 요즘에 또 긴급 상황이라고 재난 문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산불 이런 것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네네. 작업은 보통 언제 해요? 작업 낮 시간대 많이 해요. 낮에 많이 해요? 네네. 교통량이 좀 없는 시간대, 낮 시간대라든지 다들 점심 출근하고 시간, 네, 네, 점심 그때 시간. 많이 해요. 때? 네. 왜요? 작업 때문에 많이 막혔습니까? 수성님 낮에 차량. 많이 왜 낮에 할까가 궁금하긴 아. 했는데 오히려 낮에 더 교통량이 적.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장명 리포터도 비슷하게 이게 좀 번외 소식을 전하시는 방식으로 좀 네. 이렇게 돌파하시는군요. 원활할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계속 소통 원활합니다, 소통 원활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많이 생각을 해놓는 거죠. 뭐 차 간격이 넉넉합니다. 뭐 상황이 좋습니다. 원활하다의 다른 표현. 네네네. 뭐 수월합니다.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걸 자꾸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디오가 비지 않게. 네네네. 문장력이 말달아. 그러니까 되게 구차해요. 나중에 들어보면 넉넉하다나 네, 원활하다나 비슷한데 네네, 그쵸, 그렇게 그쵸. 반복하셨을 예, 때.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막 교통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방송 준비할 때는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방송 들어가려고 하니까 뻥 뚫려버리는. 맞아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순발력으로 또 이제 하셔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를 빨리 적었는데 사고 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고 처리가 방금 끝이 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다행히 뭐 원활해졌습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맞아. 잘하시는데요. 같이 좀 도와드려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린다는 말이 나온 게 5분이서 지금 방송을 채우고 네.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24시간 돌아가는 종합 상황실 아닌가요? 요즘은 24시간 돌아가지 않고요. 네. 오전 6시 때부터 네네네. 저녁 8시까지. 그렇게 네. 출근부터 퇴근까지 네. 이 시간을 커버하시니까. 심야 시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예전엔 다 했던 거죠. 네, 예전에 밤샘으로 계속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TBS가 지금 뭐 아까 저희가 TBS 얘기도 했고 저기 PD님도 계시지만 TBS 출신 TBS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고 계신지 방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좀 답답한 얘기겠지만 어떻습니까? 웃음만 나지요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좀 요새는 덜 힘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오히려 예전에는 막 야근도 하셔야 극에서 되고. 극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네. 아니면은 뭐 만약에 막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 네. 이러면은 밤 12시까지 방송을 하다가 밤 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했었거든요. 아주 네네네. 자주. 그런데 지금은 정말 최소한의 시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예 월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다 보니 최소한만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적으로는 조금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 못해서 이제 약간 좀 멍한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안 받으시고 1년 넘게 네, 네. 지금 그 방송을 채우고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 그러고 시간을 계세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약간 직업적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빵꾸 나면 안 된다. TBS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안 된대요. 저희가 그렇게 중요한 네, 직군인지 저희도 이제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알았는데 아. 항상 그 재난 방송이 몇 회 네네. 이상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반드시 그 저희가 나와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아. 참 네, 버티고 있네요. 아, 그럼 5분이 이제 7명이 남으신 거예요 지금? 총 총 7명. 리포터가 한때는 일곱- 30명이 넘었던 인원이 지금은 총 7명.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한 분은 육아휴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명만 정말 최소 인원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출퇴근하고 일은 하시면서 네. 월급은 지금 1년째 못 받고 계신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있고. 네, 재난 그렇죠. 방송에 네, 대한. 어쨌든 그걸 해야 되니까. 참. 만약에 저희는 네. 온전히 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네. 쉬면 이나라 리포터가 제 근무를 대신 해줘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만두면 다른 동료들에게 아, 5명이서 하던 걸 예, 4명이서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아, 그러니까 약간 서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에서 동료들에게 약간 미안하니까 못 그만두고 있는 것도 있나요? 이게 너무 슬픈 의리인데. 아,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요. 아, 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 다. 그러니까 참 잘못을 한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지금 뭐 발다시게 밥 먹고 뭐 잘 지낼 텐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언론노조의 이 조합원 식구들은 고통받고 월급도 못 받고 방송해야 되고 이 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우리 조합원들을 통해서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빨리 TBS가 정상화가 돼서 이제 급한 불도 빨리 끄고 제도적으로 더 탄탄한 TBS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와중에 언론노조 이제 조합원으로서 언론노조에 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저희가 좀 청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이나라 조합부터 네, 뭐- 해보실까요? 되게 생각이 많기도 한데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좀 네, 그렇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기를. 네, 네. 아, 좋습니다. 장미영 조합원. 네, 저희 그 다른 직군도 이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리포터 직군은 네. 특히 이제 예전에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이번에 된 이제 그런 직군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지가 한 3, 4년? 네. 3, 4년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했었다면 정규직이 돼서 이런 게 정규직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네, 저희는 예. 이제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비정규직일 때 기간이 훨씬 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젖어 있어서 정규직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언론노조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나 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에서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알려주고 하시니까 저희는 되게 그런 게 감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간극, 뭐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을 몸소 좀 체험을 한 이제 직군이다 보니 네. 어쨌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노동자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그 어렵게 TBS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네. 교통이라는 거는 정체성일 텐데 일종의 그런 것들을 정말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를 지키고 계신 우리 조합원 두 분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고요. 언론노조도 TBS 정상화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도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좀 안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조합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TBS가 또 잘 나갈 때 또 네. 안정화됐을 때 또 한번 모셔서 네, 그때 얼마나 좀 신나게.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또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조합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